당신은 지금 불가능의 정면에 서 있습니다. 4,500년의 시간이 당신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230만 개의 석재 블록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고 146m 높이로 이집트의 하늘을 향해 솟아 있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 사람들은 흔히 그것이 어떻게 건설되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집트 학자들을 밤잠 설치게 만드는 더 어려운 질문,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12가지 사실, 과학자들이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12개의 미스터리.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석재 블록들, 그 목적을 알 수 없는 방들,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하게 반복되는 숫자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공허한 공간. 당시의 기술로는 불가능했을 정렬,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스캔 피라미드 프로젝트의 자료와 2025년 3월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발표된 내용, 2017년 저널 오브 에인션트 이집션 아키텍처, 2025년 11월 NDT 앤드 이 인터내셔널, 그리고 2024년 5월 아키올로지컬 프로스펙션의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지오레이다와 뮤온 단층 촬영 스캔 데이터가 포함된 동료 평가를 거친 연구 결과들입니다. 이제 그 심층적인 미스터리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원 후 1세기에 그리스 역사가 플리니우스와 디오도로스 시켈리우스는 대피라미드를 묘사하면서 정작 정점의 돌, 즉 피라미드 꼭대기에 놓이는 마감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163년의 알 바그다디와 1364년의 알 마크리의 중세 아랍 기록은 피라미드의 정상이 평평하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디온이 없고 마감돌이 없습니다. 현대의 측정에 따르면 플랫폼은 452.38피트입니다. 원래 높이에서 29피트가 사라진 것입니다. 제사왕조 시대에 건설된 다른 모든 피라미드는 적어도 마감돌의 일부 조각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쿠프 왕의 아버지인 스네프루가 건설한 다슈르의 붉은 피라미드는 마감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했고 복원했습니다. 6톤 무게의 검은 화강암입니다. 기원전 1860년경에 아메네메트 2세의 피라미디온은 카이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역시 검은 화강암이며 금박을 입힌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쿠프 왕의 마감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잔해 속에서도 카이로의 중세 건물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시 카이로의 모스크를 건설하기 위해 피라미드의 외장 석재가 해체되어 사용되었지만 그 어떤 기록에도 거대한 금 마감돌을 발견하거나 제거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모래 속에 묻혀 사라진 것일까요? 이집트의 우주론에서 벤벤석은 창조가 시작된 원초적인 언덕을 상징했습니다. 피라미디온은 그것을 구현했습니다. 마지막 돌은 구조물을 단순한 무덤에서 우주 기계로 변형시켰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피라미드는 불완전합니다. 시각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말입니다. 만약 마감돌이 금이나 금과 은의 합금인 엘렉트럼으로 도금되었다면 그것은 태양을 반사하여 수마일 밖에서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종의 빛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것이 귀금속 때문에 도난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지진으로 떨어져 나갔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외장 석재가 해체되었을 때 카이로의 모스크 건설을 위한 기록된 약탈 과정에서 거대한 금 마감돌을 발견하거나 제거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떨어졌다면 충격의 흔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파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플랫폼은 지나치게 깨끗합니다. 1999년에 이집트 정부는 밀레니엄 축하 행사에서 피라미드에 금 마감돌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취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회로를 다질 때 발생하는 어떤 것, 즉 무언가의 활성화를 두려워했다고 추측합니다. 마감돌이 없는 피라미드는 마치 키가 없는 기계처럼 서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4,500년. 그 긴 시간 동안 누구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2017년, 과학자들은 뮤온 단층 촬영이라는 첨단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우주 방사선의 뮤온 입자가 돌을 뚫고 지나가면서 피라미드 북쪽 벽 뒤에 숨겨진 미지의 공간을 감지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크리스티안 그로스 교수가 이끄는 뮌헨 공과대학교 연구팀은 과학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놀라운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오레이다, 전기 저항, 심지어 초음파 조사까지 동원한 결과 그들은 그 불가사의한 빈 공간의 존재를 재확인했습니다. 길이 30피트, 입구 바로 위에 있는 쉐보론 무늬의 석재 블록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복도. 내부에선 완벽하게 봉인되어 있었고 그 어떤 통로로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건설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폐쇄된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드릴로 벽을 뚫고 내시경을 집어넣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끄러운 벽면, 그 어떤 기록도, 그 어떤 목적을 암시하는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평으로 뻗은 복도는 돌벽에서 시작해 돌벽에서 끝났습니다. 그야말로 어디로도 향하지 않는 복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발견은 우리가 피라미드 건설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정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통념은 노동자들이 아래에서 위로 쌓아 올리며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통로를 폐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도는 건설이 완료되기 전에 쉐브론 블록이 놓이기 전에 봉인되었습니다. 쉐브론 무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감추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발견되어서는 안 될 무언가를. 만약 이 복도가 건설 과정에서 사용된 통로였다면 왜 작업을 마친 후에도 열어두지 않았을까요?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굳이 폐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왜 그토록 완벽하게 숨겼을까요? 복도는 지상으로부터 23피트 위에 위치해 있으며 여왕의 방 아래 하강 통로와 평행하게 뻗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어긋남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복도가 건설하다가 포기한 미완성 프로젝트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벽면은 지나치게 매끄럽고 너무나 완벽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중단된 작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스캔 피라미드 팀의 데이터는 복도 내부가 텅 비어 있으며 잔해나 그 어떤 물체도 없이 오직 공기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봉인된 채로 4,500년 동안 순환하지 못한 공기. 마침내 2023년 그들은 봉인을 풀고 대기 표본을 채취했습니다. 분석 결과 복도 안의 공기는 외부 공기와 동일한 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공기가 갇혀있던 공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봉인이 너무나 완벽했기에 그 어떤 공기도 새어나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 모든 사실은 기존의 가설들을 무너뜨립니다. 양쪽 끝이 막힌 환기 통로도 아니고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는 통로로의 접근로도 아니며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위치가 부적절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5월 연구진이 발표한 최신 스캔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도가 더 큰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파괴적인 발굴 없이는 확인할 수 없다는 그들의 주장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의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주요 방 아래에 위치한 30피트 길이의 봉인된 수평 통로는 대체 무엇을 위한 공간이었을까요? 왕의 방으로 향하는 통로는 높이 3.4피트, 너비 3.5피트입니다. 석관의 너비는 3.3피트, 높이는 3.5피트. 언뜻 보기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통로에는 고비가 있습니다. 무려 90도로 꺾이는 지점이 상승 통로와 대갤러리가 만나는 곳에 존재합니다. 석관은 너무 길어서 그 고비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방을 봉인한 후에는 석관을 통로를 통해 옮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883년 플린더스 패트리는 이 사실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인치의 소수점 단위까지 측정했습니다. 석관은 기존의 통로를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피라미드 건설 중에 지붕을 덮기 전에 석관이 놓였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석관의 무게는 3.4톤에 달합니다. 구리톱과 관형 드릴을 사용하여 깎아 만들었습니다. 내부에는 도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패트리는 이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드릴의 정밀도는 현대 기계와 견줄만 합니다. 간단한 화강암에서 완벽하게 둥근 코어를 제거했습니다. 드릴은 엄청난 하향 압력을 가하면서 완벽한 회전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현대 석공들이 구리 도구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실시했지만 겨우 자국만 낼 수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구멍을 뚫는 데만 몇 주가 걸렸습니다. 왕의 방에 있는 석관에는 수많은 드릴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상해집니다. 석관은 미완성 상태, 즉 가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부는 매끄럽지만 외부에는 끌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고 표면은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방에 미완성 석관을 놓았을까요? 일부에서는 이것이 대체품이라고 주장합니다. 원래 석관이 운반 중에 파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대체품을 만들었지만 그렇다면 왜 완성하지 않았을까요? 시간은 충분했을 텐데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피라미드는 2011년에 발표된 모르타르 샘플을 기준으로 26년에 걸쳐 건설되었습니다. 화강암 상자 안에 나무관이 있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덤과 혼동된 전설일까요? 상자에는 덮개를 밀어넣기 위한 홈이 있습니다. 세 개의 구멍은 한때 덮개를 고정하기 위한 핀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덮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말입니다. 덮개 자체의 무게만 2톤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덮개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2025년 기자의 40년 경력의 가이드인 사에트 아들립다와이는 연구자들을 왕의 방 남쪽 샤프트로 안내했습니다. 1950년대에 설치된 현대식 환기 시스템은 이 샤프트가 건설 중에 물건을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석관이 이 샤프트를 통해 옮겨졌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샤프트를 외부에서 봉인하기 전에 말입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아니요 라고 말하지만 샤프트의 크기에 대한 증거는 어쩌면 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렇다면 봉인되기 전에 이 샤프트를 통과했을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고대 이집트, 기원전 2600년에서 2584년 사이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모르타르에서 유기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오히려 풀리지 않는 의문을 던져줍니다. 매일 200개의 거대한 석재 블록이 단 하루의 멈춤도 없이 무려 26년 동안 쌓아 올려졌다는 계산입니다. 하루 10시간 작업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20개의 블록이 제자리에 놓였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단 3분마다 하나의 블록이 채석되고 다듬어지고 운반되고 들어 올려져 정확한 위치에 놓였다는 뜻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20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피라미드의 핵심부를 이루는 블록 하나의 평균 무게는 2.5톤. 왕의 방에 사용된 화강암 덩어리들은 개당 50톤에서 80톤에 달했습니다. 이 거대한 돌들은 무려 800km 남쪽에 위치한 아수안에서부터 옮겨온 것입니다. 우기에는 나일강을 따라 배에 실려 운반되었습니다. 2024년 5월 학술지 커뮤니케이션저스 앤드 인바이런먼트에 발표된 연구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기자 지구의 피라미드 31기 바로 옆으로 흐르던 나일강 지류, 아크라마 지류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미성 사진과 코어 샘플 분석 결과 이 수로가 피라미드 건설 시기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수로의 길이는 64km에 달합니다. 이 발견은 돌을 건설 현장까지 운반하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어떻게 그 무거운 돌들을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위치에 놓을 수 있었을까요? 1992년 마크 레너와 로저 홉킨스는 PBS 노바를 위해 피라미드 건설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현대 이집트 석공들을 고용하여 고대 도구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구리끌, 돌망치, 나무 썰매. 그들은 12개의 블록을 채석하여 짧은 거리를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높이 11m의 작은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현대적인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도 3주가 걸렸습니다. 연구팀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정교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규모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3분마다 블록 하나를 제자리에 놓으려면 완벽한 안무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팀이 동시에 작업해야 합니다. 돌은 정확한 간격으로 도착해야 하며 날씨로 인한 지연, 사고,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13년 와디 알자르프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조각 메레르의 일지는 쿠프왕 통치 기간 동안 토라 석회암을 기자로 운반한 물류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서기관 메레르는 자신의 팀이 우기의 배를 이용하여 석회암 블록을 운반했다고 기록합니다. 각 팀은 석 달씩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기자 인근의 공동묘지 유적을 근거로 추정했을 때 동원된 노동자는 약 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노동자들의 마을이 발굴되었고 의료 지원도 제공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숙련된 노동자들이었고 빵과 맥주를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교대조로 조직된 2만 명의 노동자를 동원하더라도 계산은 여전히 아기가 맞지 않습니다. 가동 중지 시간, 오류, 수정 작업이 전혀 없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최종 구조물의 정밀도를 고려하면 수정 작업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그토록 거대한 구조물을 거의 제로에 가까운 오차율로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거대한 피라미드의 내면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차는 단 1.15도, 완벽에서 불과 0.067도 벗어났을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고고학자이자 엔지니어인 글렌 대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집트 고대 건축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그는 최첨단 측량 장비로 피라미드의 북쪽 면을 측정한 결과 오차가 15분의 1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와
다슈르의 붉은 피라미드 역시 동일한 크기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의 오차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기원전 2500년경 이집트 제사왕도 시대에 건설된 이 세 피라미드는 모두 진북에서 아주 미세하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대신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춘분과 추분을 이용하여 피라미드의 방향을 설정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춘분과 추분날에는 수직 기둥인 근호몬이 들이오는 그림자가 거의 정확하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016년 9월 22일 코네티컷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그림자의 위치를 하루 종일 기록한 결과 그림자의 끝이 그린호가 피라미드에서 관찰된 것과 동일한 방향으로 약간 벗어난 동서방향의 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방법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복잡한 천문학 지식 없이도 간단한 기술만으로 피라미드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오직 춘분과 추분날에만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정확한 춘분과 추분 날짜를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 이후 91일을 세어 춘분을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먼저 하지를 정확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천문 관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별은 세차 운동을 합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26,000년 주기로 흔들립니다. 코카부와 미자르 별의 정렬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스펜스는 기원전 2500년경 이 두 별이 북쪽을 기준으로 정확히 반대편에 위치했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건축학적 특징을 대입하면 피라미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미세한 시계 반대 방향의 오차가 나타납니다. 천문학자 후안 안토니오 벨몬테는 이 가설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기원전 2562년경, 즉 쿠프왕 통치 초기에 별의 정렬이 최고조에 달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천상의 완벽함을 염두에 두고 피라미드 건설을 계획한 것일까요? 하지만 별을 이용한 방법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맑은 밤하늘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구름이 별을 가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날씨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춘분과 추분을 이용하는 방법은 더 안정적입니다. 이집트에는 맑고 화창한 날이 흔하지만 두 방법 모두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토록 정밀한 방향 설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의도된 설계입니다. 그렇다면 왜 피라미드의 방향을 그토록 정확하게 맞추려고 했을까요? 일반적인 설명은 종교적인 중요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피라미드의 네 면이 동서남북을 향하는 것은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시계 반대 방향의 오차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만약 단순한 상징이라면 왜 완벽하게 맞추지 않았을까요? 오차는 여러 피라미드에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이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 즉 동일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설명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네이처 과학보고서에 실린 논문, 고대 이집트 건축 저널의 기술 기사, 마크 레너와 자이 하와스 같은 이집트 학자들의 현장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우리는 추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계에서 여전히 논쟁 중인 사실만을 제시합니다. 피라미드의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미스터리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2017년 11월 뮤온 방사선 촬영 기술을 사용하던 연구진이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피라미드 속에 숨겨진 거대한 빈 공간이 발견된 것입니다. 길이는 100피트, 거대한 대회랑 바로 위에 위치합니다. 그 크기는 실로 엄청납니다. 자그마치 대회랑 자체와 맞먹는 크기입니다. 대회랑은 길이가 153피트, 높이가 28피트에 달합니다. 이 빈 공간은 대회랑과 평행하게 뻗어 있으며 두꺼운 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곳에 빈 공간이 존재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뮤온 단층 촬영은 엑스레이와 유사하지만 우주에서 쏟아지는 입자를 활용합니다. 뮤온은 암석을 뚫고 지나갑니다. 밀도가 높은 암석은 뮤온의 속도를 늦춥니다. 빈 공간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뮤온의 분포를 측정하면 드릴로 뚫지 않고도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캔 피라미드 팀은 세 곳에 뮤온 검출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 곳 모두에서 동일한 빈 공간을 감지해냈습니다. 확인 완료. 이 획기적인 발견은 즉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이 빈 공간은 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케이트 스펜스는 이 공간이 건설용 경사로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거대한 화강암 블록을 왕의 방 지붕으로 옮기는 데 사용된 내부 경사로라는 것입니다. 이 블록들의 총 무게는 400톤에 달합니다. 블록을 제자리에 놓고 나면 경사로 공간은 비워두거나 느슨하게 채워졌을 것이라는 추론입니다. 이 빈 공간은 바로 아래에 있는 대회랑과 완벽하게 겹쳐집니다. 이러한 배치는 지붕 블록을 옮기는데 매우 적합해 보입니다.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교의 살리마 이크람은 이 빈 공간이 대회랑 건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대회랑의 캔틸레버형 벽은 위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어쩌면 이 빈 공간이 균형추 역할을 했거나 작업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구조적 요소라면 왜 그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일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공학적 기록을 극히 드물게 남겼습니다. 설계도도 기술 도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기록은 석공들의 표식, 즉 쿠프왕의 방위의 하중 경감실에서 발견된 작업팀의 낙서본입니다. 이 표식에는 쿠프왕의 통치 연도와 작업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프의 친구들과 같은 이름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은 구조를 역설계하여 얻은 것입니다. 이 빈 공간은 여전히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연구팀은 그곳을 뚫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비파괴 고고학만이 허용됩니다. 즉, 우리는 빈 공간의 존재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목적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과연 그들은 언젠가 이 공간을 열어볼 수 있을까요? 이집트 고대 유물부는 움직임이 더딥니다. 우선순위는 보존입니다. 하지만 미온 스캔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2024년 추가 스캔 결과 이 빈 공간이 단일 공간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작은 방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해상도가 충분히 높지 않아 구별할 수 없을 뿐입니다. 헤리티지 이노베이션 보존연구소의 회장인 메우디 타요비는 2017년 기자회견에서 저 빈 공간은 거기에 있으며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 어떤 이론으로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4,500년의 연구 끝에도 우리는 여전히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더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거대한 안반을 뚫고 뻗어나간 가로 세로 20cm 남짓한 좁고 긴 통로. 왕의 방과 왕비의 방, 그 심연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습니다. 왕의 방에서 시작된 통로는 외부 세계로 연결되지만 왕비의 방에선 어째서인지 멈춰섭니다. 1872년 웨인 딕슨은 왕비의 방에서 기이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벽 어딘가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벽에 구멍을 뚫었고 그 너머에 감춰진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섬노감으로 만들어진 공, 청동으로 된 갈고리, 그리고 놀랍게도 삼나무 조각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삼나무 조각이었습니다. 100년 넘게 자취를 감췄던 이 조각은 2020년 에버딘 대학교에서 발견되어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분석됩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원전 3094년, 즉 쿠프왕의 피라미드가 건설되기 400년에서 5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통로들은 왜 양쪽 끝이 모두 막혀 있는 걸까요? 방과 연결되지도 않고 외부로 통하지도 않는 이 통로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누돌포 군텐브링은 UPU이라는 이름의 로봇을 제작하여 왕비의 방 남쪽 통로로 투입합니다. 로봇은 65m를 전진했지만 결국 두 개의 구리핀이 박힌 석재문에 가로막히고 맙니다. 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010년 플레즈 대학교 연구팀은 문에 구멍을 뚫고 또 다른 로봇을 투입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붉은색 염료로 기묘한 표시가 새겨진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너머에는 또 다른 석재 봉쇄문이 존재했습니다. 통로는 겹겹이 쌓인 미스터리처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쪽 통로는 그 시대의 북극성이었던 알파 드라코니스 별을, 남쪽 통로는 시리우스 별을 향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보벌은 1990년대에 오리온 상관관계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피라미드가 별들의 통로이며 왕의 영혼이 별들로 승천하기 위한 통로라고 주장했습니다. 왕은 오리온 별자리에 살았고 이시스는 시리우스 별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영혼은 이 통로를 통해 신들에게 합류한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의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왜 이 통로들은 봉쇄되었을까요? 영혼의 통로라면 굳이 막힌 통로가 필요했을까요? 상징적인 기능 때문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피라미드 깊숙한 곳까지 통로를 만들었을까요? 왜 별들의 위치에 맞춰 정밀하게 각도를 조절했을까요? 그리고 왜 고리핀이 박힌 성문으로 봉쇄했을까요? 문은 보안을 암시합니다. 무언가를 막거나 무언가를 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 1월 고리핀을 분석한 연구자들은 그것이 손잡이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상징적인 장식이 아닌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부품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손잡이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첫 번째 문 뒤에 있는 작은 방은 1제곱미터도 채 되지 않는 공간이지만 붉은색 염료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붉은색은 삶과 부활을 상징했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놓여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사라졌을까요? 통로는 피라미드의 가장 심오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각도, 굳게 닫힌 문, 구리 부품, 상징적인 표시, 모든 것이 돌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는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지만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만들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왕의 방 벽은 아스완에서 가져온 단단한 붉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석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개의 화강암 빔이 왕의 방 지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무엇을 감추고 있으며 어떤 비밀을 영원히 지키려 하는 것일까요? 400톤이 넘는 거대한 무게, 개당 40톤에서 50톤에 달하는 돌덩이, 이 모든 것이 아스완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500마일 떨어진 곳까지 50톤이나 되는 화강암 덩어리를 옮길 수 있었을까요? 아크라마트 지류의 발견은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홍수기에 나일강 수위가 높아지면 채석장과 건설 현장까지 닿을 수 있었고 뗏목을 이용해 돌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50톤이나 되는 돌덩이를 뗏목에 싣는 것 자체가 거대한 공학적 도전 과제였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고 뗏목이 전복되지 않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큰 배로 알려진 피라미드 근처에 묻혀있던 쿠프왕의 태양선은 길이가 43m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었겠지만 한 곳에 집중된 50톤의 무게를 감당하려면 세심한 균형 조절이 필요했습니다. 기자에 도착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수위는 낮아지고 돌은 뗏목에서 내려 고원으로 옮겨진 다음 피라미드 내부에서 140m 높이까지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경사로, 지렛대, 균형추 등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지만 장피에르는 피라미드 내부를 나선형으로 휘감아 도는 내부 경사로를 제안했습니다. 외부 경사로를 건설하려면 피라미드 자체보다 더 많은 자재가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부 경사로는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정황 증거들은 이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마크 레너는 기자에서 노동자 항구를 발굴했는데 이는 나일강과 고원을 연결하는 수로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증거입니다. 거대한 돌덩이 사이를 오가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50톤이나 되는 돌덩이를 그토록 정밀하게 제자리에 놓을 수 있었을까요? 현대의 크레인은 레이저 유도 장치를 사용하지만 당시에는 구리끌과 나무 롤러밖에 없었습니다. 실험 고고학은 그것이 간신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한 번 가능하다는 것이 수백 번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화강암은 그 지역에서 흔한 물은 석회암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단한 결정제 람석입니다. 화강암을 채굴하려면 더 단단한 돌인 돌러라이트를 두드려 쪼개야 합니다. 그런 다음 모양을 만들고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패트리는 퓨브형 드릴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구리 파이프를 회전시키면서 모래 형태의 연마제를 사용하여 완벽한 원형 코어를 잘라낸 것입니다. 추정되는 드릴 압력은 아래로 향한 엄청난 힘을 암시합니다. 사람들은 나무 프레임을 누르며 표준적인 설명을 내놓았지만 실험 결과 그것은 매우 느리게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규모입니다. 수많은 화강암 조각, 모두 정밀하게 모양이 잡혀 있고 모두 5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운반되었으며 모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화강암 방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지만 구조 전체에 걸쳐 있는 수많은 화강암 요소들은 단단한 석재 가공을 체계적으로 통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어떤 동시대 문화도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제사왕조 시대의 이집트인들은 이후 10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재현되지 못한 화강암 정밀도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지식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제5왕조 시대의 피라미드는 석회암 외장재가 있는 햇볕에 말린 벽돌 코어로 지어졌습니다. 훨씬 열악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피라미드의 둘레 921m를 높이의 2배 293.2m로 나눈 값은 3.142로, 즉 원주율 파이와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비율은
단지 0.04%의 오차 범위 내에서 유지됩니다. 피라미드 경사각은 51.85도, 이 각도의 탄젠트 값은 1.2732, 놀랍게도 4분의 1은 1.2732와 같습니다. 과연 이 완벽한 일치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설계일까요? 회의론자들은 고대 이집트의 자단위, 즉 팔꿈치 길이를 7손가락으로 나누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파이값에 근접하는 경사각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합니다. 이집트인들이 경사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한 세케트 방식은 비율을 활용했습니다. 1세케트는 팔꿈치 길이의 22분의 7에 해당합니다. 5.5세케트의 경사는 51.84도를 나타냅니다. 이는 피라미드 각도와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쩌면 이집트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파이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피라미드는 황금비, 즉 1.618도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벽면 면적과 밑면 면적의 비율이 바로 황금비와 일치합니다.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밑변이 2, 높이가 황금비의 제곱근인 피라미드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면 기자 피라미드의 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피라미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차는 불과 0.025% 미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영역이 아니라 명백한 설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이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인들이 파이를 계산한 것은 기원전 250년경, 피라미드가 건설된 지 2300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황금비는 기원전 300년경 유클리드에 의해 공식화되었습니다. 만약 피라미드 건설자들이 이러한 상수들을 암호화했다면 그들은 1000년 이상 앞서서 이 값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혹은 이러한 상수들이 그들이 사용한 건축 시스템에서 자연스럽게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빛의 속도는 초당 2억 9,097만 9,245m. 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일치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위도는 임의적입니다. 우리는 좌표를 정의하고 피라미드는 정밀도에 따라 약 2만 개의 좌표선을 통과합니다. 적절한 선을 선택하면 빛의 속도를 얻을 수 있지만 다른 선을 선택하면 다른 값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닌 수비학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파이와 황금비의 관계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들은 구조의 근본적인 비율에서 비롯됩니다. 밑변의 절반을 높이로 나눈 다음 이를 다시 2로 곱하면 파이가 됩니다. 이것은 측정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러한 특정한 비율이 사용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우연히 상수에 근접한 실용적인 비율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건설자들은 안정성과 미적 감각을 고려하여 적절해 보이는 경사각을 선택했고 이러한 선택이 우연히 파이와 황금비를 만들어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현대 천문 고고학자들은 피라미드의 천문학적 정렬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확하다고 지적합니다. 통풍구의 각도, 춘분점 정렬, 오리온 자리와의 상관관계 등 만약 그들이 별의 각도를 소수점 이하 단위까지 계산할 수 있었다면 기하학적으로 파이를 발견하는 것 또한 가능했을까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점토파는 고도의 기하학 지식을 보여줍니다.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와 교역했습니다. 지식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린드 파피루스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산술만 보여주는 이집트의 수학 논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파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파이를 몰랐다는 것 또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기자의 거대한 피라미드, 그 심연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길이 14m, 폭 8m, 웅장하지만 미완성인 방. 서쪽 벽은 마치 무언가에 뜯어먹힌 듯 흉하게 파손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울퉁불퉁하고 남동쪽 모퉁이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잔해를 치우자 그 깊이는 무려 60피트에 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수께끼입니다. 왜 이 방은 미완성으로 남겨졌을까요? 주류 이집트학은 이곳이 원래의 매장실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쿠프 왕이 계획을 변경하여 이 방을 버리고 더 높은 곳에 왕비의 방, 그리고 최종적으로 왕의 방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내려가는 복도는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고 어떠한 오차도 없이 곧게 뻗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완성된 작품입니다. 복도는 거대한 회랑을 통해 상승하는 복도 시스템과 연결됩니다. 이는 의도적인 설계이며 방 자체의 거친 모습 또한 의도적일 수 있습니다. 대지의 신, 게브의 영역. 돌과 암석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태초의 혼돈을 나타냅니다. 기원전 450년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피라미드가 건설된 지 2100년 후였습니다. 이집트 사제들은 그에게 쿠프 왕이 인공수로로 둘러싸인 섬, 즉 피라미드 아래에 묻혔다고 말했습니다. 피라미드 안에가 아닌 아래에? 지하 매장실은 피라미드 밑바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쿠프 왕은 실제로 그곳에 묻혔을까요? 왕의 방은 단순한 미끼였을까요? 화강암 석관은 의도적으로 비워져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도굴꾼들은 눈에 보이는 매장실만을 노렸습니다. 진짜 무덤은 아래에 숨겨둔 채 말입니다. 왕비의 방 바닥은 어째서인지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반미터 두께의 석회암층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추가적인 발굴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집트 유물부는 보존 문제를 이유로 침투적인 조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침투적인 스캔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2025년 11월 스캔 피라미드 팀은 전기저항 간층 촬영을 사용하여 기자 제3 피라미드인 케프렌 왕의 피라미드 동쪽 벽 뒤에서 2개의 빈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숨겨진 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도르미옹의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케프렌 왕의 피라미드가 방을 숨기고 있다면 어째서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하 매장실은 수직갱도를 통해 거대한 회랑과 연결됩니다. 수직갱도는 수직으로 뻗어 있다가 갑자기 단단한 안반 속으로 깊숙이 꺾여 들어갑니다. 그 끝에는 자연동굴인 그로테가 나타나고 갱도는 그 아래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 갱도는 많은 이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계획된 구조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불규칙합니다. 일부는 상승하는 복도를 봉쇄한 작업자들이 탈출하기 위한 통로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도굴꾼들이 아래에서부터 파고 들어온 것이라고 말하지만 일부 구간은 지나치게 정밀하게 잘려 있습니다. 갱도의 목적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만약 탈출 통로라면 어째서 버려진 듯 보이는 방과 연결되는 것일까요? 지하의 비밀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미완성된 방, 정밀한 접근 복도, 깊은 갱도, 상부 구조와의 연결, 헤로도토스의 기록, 그리고 지하에 묻힌 섬. 어쩌면 우리는 쿠프 왕이 안치된 방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거대한 피라미드, 그 심연 속에 감춰진 단 하나의 기록. 석공들의 기호, 노동자들의 낙서, 작업반의 이름, 쿠프의 동료들, 카프레를 숭배한 자들의 흔적. 그 모든 기록은 쿠프의 이름이 새겨진 카르투슈, 왕의 봉인과 함께 존재합니다. 쿠프가 피라미드를 건설했다는 명백한 증거. 봉인된 방, 건설 이후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던 공간에 새겨진 파라오의 이름. 하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5개의 방일까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방은 무게를 분산시키는 양쪽 경사면의 지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은 하중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 4개의 방은 무엇일까요? 통상적인 설명은 하중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왕의 방 위에 가해지는 600만 톤의 엄청난 무게가 화강암 천장을 무너뜨릴 수 있기에 하중을 분산시키는 방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공학 기술입니다. 그러나 숫자는 5개의 방이 필요함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공학적 분석에 따르면 하중 경감방은 2개, 많아도 3개면 충분합니다. 5개는 과도합니다. 더욱이 그 방들은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정밀하게 맞춰진 화강암 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빔은 하중을 지탱합니다. 하중을 분산시키는 하중 병감방에 하중을 지탱하는 빔을 배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순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음향적 특성을 제시합니다. 방들이 공명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왕의 방에서 진행된 음향 실험은 놀라운 잔향을 보여줍니다. 약 110Hz의 주파수가 증폭됩니다. 이는 인간의 목소리 범위에 가까운 바장조입니다. 고대 이집트 종교 문헌은 소리를 창조적인 힘으로 묘사합니다. 신 포트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기록처럼 말입니다. 방들이 피라미드를 특정 주파수에 맞추도록 설계된 것일까요? 순전한 추측일 뿐이지만 측정 가능한 음향적 특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지막 방은 꼭대기가 봉인되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왜 5개일까요? 그리고 그 안의 기록들. 돌을 자르는 동안 새겨진 석공들의 기호, 작업반의 할당량, 교대조 번호와 같은 조직적인 표시들. 캠벨 챔버라고 불리는 4번째 하중 경감방에는 가장 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쿠프의 왕명이 새겨진 뚜렷한 카르투슈가 있습니다. 1837년 다이너마이트 폭발로 방이 열리면서 일부 기록이 손상되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기록은 쿠프 시대의 건설 연도를 증명합니다. 그 이후의 파라오는 아닙니다. 피라미드가 이집트 문명보다 앞선다는 음모론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기록은 당시의 것이며 제사 왕조 시대에 봉인되었습니다. 물론 기록이 위조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던 봉인된 방에서 위조가 가능하다는 말일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중 경감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5개의 공간, 겹겹이 쌓여 봉인되고 돌빔으로 가득 차 있으며 노동자들의 낙서로 뒤덮여 있습니다. 과도한 공학기술, 음향 효과, 비밀 속의 비밀.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대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거대한 구조물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최첨단 기술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 만약 당신이 이제껏 피라미드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다면 지표 투과 레이더, 전기 저항 탐사, 초음파 테스트. 이 첨단 기술들은 놀랍게도 쿠프왕의 대피라미드에서 사용되었던 바로 그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이 케프렌 왕의 피라미드에서 2개의 거대한 공극을 찾아냈습니다. 지표면 아래 135m 지점에서 발견된 첫 번째 이상 현상, 폭 1.5m, 높이 1m. 그리고 지하 11m에서 발견된 또 다른 공간, 폭 0.9m, 높이 0.7m. 고고학자들은 이 두 공간을 봉인된 방 혹은 통로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피라미드의 동쪽 벽. 거울처럼 매끄럽게 연마된 화강암 부분, 높이 4m, 폭 6m. 고대 이집트인들은 왜 이토록 정교하게 돌을 다듬었을까요?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또 다른 입구를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지난 2019년 연구가 스타인 바네노번이 주장했던 피라미드 동쪽면의 2번째 입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새로운 스캔 데이터는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케프렌의 팀이 쿠프 대피라미드 스캔 프로젝트와 동일한 비파괴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겨진 구조물을 찾아냈습니다. 기자의 가장 작은 피라미드조차 숨겨진 방들을 품고 있다면 가장 거대한 피라미드는 과연 얼마나 더 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을까요?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기자의 모든 피라미드가 숨겨진 건축물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피라미드가 건설될 당시 의도적으로 봉인되어 영원히 발견되지 않도록 설계된 공간들 말입니다. 뮤온 단층 촬영으로 쿠프왕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공극. 프랑스 학자들이 주장하는 여왕의 방 아래 숨겨진 방의 존재 가능성.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하지만 왜 이런 숨겨진 방들을 건설해야 했을까요? 이 봉인된 공간들은 대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일까요? 고대 이집트 건축은 상징과 공학 기술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피라미드는 거대한 기계이자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변형, 부활, 천문학적 정렬. 이 거대한 구조물은 고도의 지식을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수학 상수, 별의 정렬, 정밀한 측정. 어쩌면 이 숨겨진 방들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를 암호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서기 2025년 3월,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 아래 감춰진 심층 구조에 대한 논쟁적인 주장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필리포 본디가 이끄는 연구팀은 합성 개구면 레이더, 즉 SAR 기술을 사용하여 피라미드 지하 648m 지점에서 새로운 구조를 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주장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지만 곧 스놉스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동료 평가를 거친 논문도 신뢰할 만한 고고학자들의 확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디는 이미 2022년 원격 감지 분야 학술지에 SAR 단층 촬영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바로 기자 대피라미드였고 이 연구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전에는 감지되지 않았던 내부 구조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합법적인 발견과 근거 없는 이론 사이의 경계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새로운 기술을 동원하여 피라미드를 스캔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쉐브론 뒤에 숨겨진 통로, 대회랑 위의 빈 공간,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 동쪽관까지. 그렇다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 이집트 고고학계는 극도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비파괴적인 방법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존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뮤온 검출기는 점점 더 민감해지고 지표 투과 레이더는 더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며 머신러닝은 스캔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더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끊임없이 비밀을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마치 거대한 석조 블록처럼 12개의 비밀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비밀은 또 다른 질문을 낳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모든 발견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피라미드는 우리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1880년 플린더스 패트리는 최첨단 측량 장비를 가지고 기자에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측정하고 모든 치수를 기록하고 자신의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미래 지식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그 후 뮤온 방사선 촬영, 지표 투과 레이더, 위성 이미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우주 방사선 단층 촬영, 전기 저항 탐사, 합성 계구 레이더 등 패트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술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드는 여전히 그 비밀을 감추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숨겨진 피라미디온, 북쪽 벽 뒤에 감춰진 통로, 불가능한 위치에 놓인 석관, 26년이라는 짧은 건설 기간, 1.15도의 오차,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빈 공간, 구리로 된 문이 달린 환풍구, 800km에 달하는 화강암, 돌에 암호화된 파이와 피, 미완성 지하 챔버, 설명되지 않은 5개의 응력 해소 공간까지. 이제 멘카우레 왕의 피라미드가 숨겨진 빈 공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2개의 비밀은 하나의 진실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해했다고 가정했지만 어쩌면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속여온 거대한 속임수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피라미드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우리가 아는 것 너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2024년 5월 고고학자 에만 고네임은 학술지 Communications Earth and Environment에 아크라마트 수로에 대한 연구팀의 놀라운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이 수로는 배를 이용해 석재를 건설 현장 바로 앞까지 운반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운송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고네임의 논문은 의미심장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인용하자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기념물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옮기는 데 필요한 계획과 물류의 정교함 수준이다. 과연 수수께끼는 돌을 어떻게 옮겼느냐에 있는 것일까요? 진실은 그 엄청난 규모와 정밀성을 어떻게 달성했느냐에 있습니다. 2017년 피라미드 내부에 거대한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을 때 과학자 메우디 타유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빈 공간은 그 어떤 기존 이론으로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연구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늙었습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첨단 기술은 우리가 간과한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평범한 돌 속에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피라미드는 속임수로 비밀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규모, 무게, 그리고 600만 톤의 석회암 덩어리라는 단순한 사실로 인해 비밀을 숨깁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을 들여다보는 것은 20세기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레이더, 뮤온, 저항 스캔과 같은 현대 기술을 동원하고도 우리는 여전히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돌 하나하나, 비밀 하나하나, 질문 하나하나를 던지면서 말입니다. 피라미드는 영원히 존재하도록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드의 비밀은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4,500년이 흘렀습니다.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그 비밀이 드러날까요?